시원하니까 좀 이제 공부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대니까 또 환경도 좋고 또 날씨도 이렇게 시원하잖아, 선선하고. 근데 공부 좀 해요. 그래서 마무리 잘 지어줘. 10월 29일에. 그래서 1차만 넘었으면 2차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1차만 넘어주면 1차만 합격을 확신해주면 2차까지 시험 문제 풀고 제출만 해달라고 내가 이걸 부탁해. 결코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면 돼. 제출해주면 합격증 나올 거야. 다 준대야. 이름 쓰고 이름 안 써서 떨어지는 거야. 자, 농지법 가요. 농지법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가? 농지법. 농지법은 두 문제 출제되는데 그 문제 둘 중에서 한 문제는 항상 제가 여기서 출제될 겁니다 하면은 그게 적중이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농취중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했는데 그게 출제가 됐지. 이번에는 이제 대리경제 제도를 한번 찍어보는데 임대차 대리경제 그 파트를 거기서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라고 찍는데 나와봐야 알지. 자, 한번 봐요. 자, 뭐가 나오는가. 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농지법에 가면 일단 용어의 정의를 잡아야 되는데 용어의 정의에서는 뭐를 잡아야 되냐면 이 농지 정의 잡아야 돼요. 농지가 뭐냐? 지게 산다. 농지 기억나요? 네. 자세하게는 모른다 하지만 뭐 지게 산다가 바로 농지입니다. 농지 아닌 것 일지초. 일하기 지친다. 농지 아니다. 자, 두 번째가 이게 농업인의 정의를 잡아야 됩니다. 농업인. 농업인이다. 농업인. 요 농업인을 정의를 잡아야 되죠. 농업인의 정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농업법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하고 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자, 그런데 이게 영농조합법이 나오면 민법에서 규율해 놓고 있는 거고 요거 이제 상법상 회사니까 상법에서 규율해요. 농업회사법인.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의 집행권을 가진 자 중에서 임원진이지 3분의 1이야. 이게 2분의 1이었거든. 3분의 1로 바뀌었어. 농업회사법인의 이게 이제 업무의 집행권을 가진 이사진입니다. 업무 집행권을 이 가진 자 중에서 이 농업인이 숫자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돼요. 이게 원래 2분의 1이었는데 이게 기준이 완화된 거야. 그래서 도시자금 좀 유입하도록 물꼬를 터놨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요. 그러면 농사 짓는 자가 누구야? 누가 농사 짓는 거야? 농사는 누가 지어요? 그 다음에 우병우는 그냥 농사 안 지어도 농지 취득할 수 있어. 괜히 했지? 민정수석 말이야. 이거 녹화돼가지고 전국으로 퍼질 건데 큰일 났다. 농지는 이렇게 농사를 경영할 수 있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이게 이 경영자가 누구냐 하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야. 요즘에는 농사를 갖다가 개인이 이렇게 짓다 보면 너무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어. 그래서 회사를 차린다고. 이게 법인이고. 응? 자, 농업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의 경영하는 자. 이 자가 원칙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 농지를 소유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농지 소유는 누가 하는 거다? 농사 짓는 자. 경자 유전 원칙으로 농사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농지 소유할 수 있다. 농사 안 지어도. 그죠? 우리나라 그래.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자, 농지 소유는 원래 농사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돼요. 자, 그런데 원칙이 이렇게 들었는데 예외가 있다고. 예외가. 이게 예외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예외가. 그렇죠? 예외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 누가? 자, 상속농지입니다. 상속. 자, 농업기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지. 요자는 상속농지다 하면 요자는 농업기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농지 소유 상한에 걸리게 되어지는데 농지 소유 상한에 걸리게 되어지는데 상한이 1만 제곱미터까지죠.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농업기행을 같이 하고 있는 자는 제한 없다. 하지 아니하는 자가 1만 제곱미터까지. 자, 이농농지 있어요. 이농농지. 이농.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농업에 종사하고 나서 이농할 때 도시를 이농한다 이렇게 되죠. 이것도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다?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주말체험용농 이렇게 나와요. 주말체험용농. 주말체험용농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주말체험용농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1,000제곱미터 옳지 미만까지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돼. 원래 농지 소유는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지 소유 상한은 원칙적 폐지됐어요. 농지 소유 상한은 원칙적 폐지입니다.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있습니다만은 소유 상한은 예외적으로 남아 있는 게 있다. 여기에서 소유 상한이 남아 있다. 이거 외워주시오. 농지 소유는 지방자치단체는 5만 제곱미터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지분이 떴어요. O예요, X예요? X. 농지 소유 상한제 원칙적 폐지. 농지는 원래 농업을 경영하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게 원칙.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데는 또 제외되죠. 자, 그러면서 소유 상한제 원칙적 폐지됐고 일단 농업인이 아니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농지 소유 상한제에 걸리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상속으로서 농업기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고 1만 제곱미터까지. 8년 이상 농업기행 후 이농하는 농지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다? 1만 제곱미터까지. 자, 그 다음에 주말체험용농 얼마까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상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농업인의 정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죠? 농취증이.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 이 발급은 누가 하는 것이다? 시장문수구청장이다? 신고우면, 농취증 발급자, 신고우면, 시구면장, 시장, 구청장, 읍장, 옳지 면장 이렇게 되죠. 시구면장, 신고우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발급은 며칠 내 발급? 4일 내 발급. 발급 기간을 보면 4일 내 발급. 농사니까 4일 내 발급. 자, 제출 서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이걸 보면은 투기 목적인지 이게 아닌지 바로 나와요. 농업경영계획서다 이렇게 됩니다. 경영계획서다 이렇게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이렇게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다. 이런 걸 제출해야 된다.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 면적, 먼동이, 노동력, 장비 이런 거에 먼동이 트면 이용실태, 현재 농지에 있어서 이용실태, 지금 취득하는 자에 있어서의 농지 소유 실태 이런 것 등을 제출해야 된다. 자, 농취증 발급 대상이 있고 발급 대상이 있고 발급 대상이 아닌 게 있다. 발급 대상이 아닌 게 있다. 요 발급 대상만 외워놓죠. 이거 판교 경매증 나오면 전화주게. 판교 경매증 나오면 전화주게 15개 비추가게. 자, 우리 요약집을 한번 봐요. 몇 쪽에 나와요? 207쪽. 자, 발급 제외한다는 건 이건 모른다 하더라도 뭐 시효 완성 뭐 거기에 수용이다 환매권 행사다 뭐 이런 거 나오네. 담보농지 취득 이런 것만 나오는데 거기까지 알 거 없고
발급 대상만 판교 경매증 전화주게 15개 비추기 이거 잡아가요. 자, 여기에 판결, 교환, 경매 이거 잡아야 돼요. 경매는 허가는 받지 아니하고 증은 받는다. 이 말 들어봤죠?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경매로 해서 토지를 취득할 때는 이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나 농지가 경매로 해서 나왔어요. 이때 농지증 발급 대상이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입찰금만 날립니다. 예? 예, 잡아주시고 농지증 경매는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요. 경매로 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 자, 그 다음에 전화주게 15개 비축한다. 이 내용 있죠? 이 내용. 전화주게 15개 비축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는 농지증 발급받지 않는다. 꼭 이렇게 떠. 큰일 나. 농지증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며칠 내 발급한다? 2일. 옳지. 2일 내 발급한다.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중요한 거. 전용이 있어서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농지입니다. 신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신고했다. 이거 어차피 건물 지을 땅이다. 허가를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해놓고 당해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 대상이어야 됩니다. 농지를 전용하는 걸 보면 허가받고 전용하고 신고하고 전용하고 협의 거쳐서 전용하는데 농지 전용 협의는 협의는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세종까지 해서 용인에서 세종까지 해서 저기 구리 쪽에서 세종까지 해서 고속도로 내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농지 위로 뚫리기 때문에 농지가 전용된다고. 그럼 농지를 취득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때 농지증 발급받는 거냐? 아니라는 거야. 예. 농지증 협의는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 신고 농지증 발급 대상. 학교나 공공단체죠. 학교나 공공단체에서 등에서 이제 시험 실습 연구 목적으로 해서 연구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시험 실습 연구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이때 서울대학교는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 받느냐 하는 거예요. 받는다. 그러나 농업기획계획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2일 내 발급된다. 주말체험 영농 약방이 감초입니다. 주말체험이죠. 주말체험 영농 약방이 감초. 주말체험 영농 약방이 감초다. 잘 나온다. 주말체험 영농 가지고. 중에다 빠지는 곳이 없어요. 주말체험 영농. 자, 그 다음에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야금야금 취득하지 말자. 자,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어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가 15도 이상일 때 가파르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그러죠. 이런 영농여건 분리농지 15도 이상, 15% 이상입니다. 경사도가. 이런 농지도 농지증 발급 대상이고, 그러나 농업기획계획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한국토유택공사 등에 있어서 비축농지죠. 이런 비축농지를 취득한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농지증 발급 대상이다. 자, 요게 끝나면은 뭐를 잡아야 되냐면, 요게 끝나면 농지증이 끝나면, 자, 우리 요게 있어요. 농지를 가지고 있는 자는 농사 지어야죠. 근데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 안 짓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바로 이제 처분 사유가 발생됩니다. 처분 사유가 발생되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 안 짓는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처분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1년 내, 이게 아니 1년이죠. 1년 내 자진 처분해야 돼요. 이걸 처분 의무 기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처분 의무 기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처분 언제까지 처분 의무 기간이니까 처분해달라라고 처분 통지는 있겠죠.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처분해라 하는 처분 통지는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처분 의무 기간이 이 내에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떡하느냐?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나야 돼요. 지나고 나서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에서 처분 명령을 때립니다. 처분 명령. 명령부터가 바로 이행 강제금 부과 절차입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처분 명령을 때렸습니다만은 처분을 갖다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지면
처분명령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가 아니에요.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입니다. 이 날로부터 시작해서 매년 한 번씩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농지가액 얼마? 옳지. 농지가액의 100분의 20. 20에 상당하는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처분명령부터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예요. 처분명령 없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대한 이 절차성의 하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납부할 의무도 없어요. 납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처분명령이 있어야만 돼.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자, 이때 처분명령을 받게 되면 아 뜨거워라 이렇게 되어지겠죠. 아 뜨거워라. 이걸 갖다가 이제 팔아야 되는데 팔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농지라는 건 농지증 발급 대상한테 팔아야 된다고. 자, 그러나 그게 안 팔리더라는 얘기지. 이렇게 되어지면 처분명령을 받게 되어지면 야, 내 농지 네가 사가라 라고 농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냐면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한국농어촌공사한테 한다는 걸 꼭 잡아야 됩니다. 농어촌공사한테 해요. 자, 처분명령 이런 걸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받거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처분명령을 받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인데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되고 이리 나오면 틀려. 자, 한국농어촌공사한테만 합니다. 우리 농지법에서 매수 청구는 한국농어촌공사한테만 한다. 농지법에서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만 한다? 한국농어촌공사한테만 한다.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이러한 농지도 농업이나 농업법인이 이걸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한테만 합니다. 이때 매수 청구할 때는 이건 공시지가로 들어갑니다. 공시지가로.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농지 매수 청구는 농지 효용가치 때문에 이용가치 때문에 그때는 공시지가로 갑니다. 아, 감정가로 갑니다. 감정가격. 여기에는 공시지가로 가죠. 요거 잡아주시고. 자,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이자들이 이제 처서도 지났고 찬바람 느닷없이 났죠. 그러니까 추우니까 일어나겠지. 계속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얘기야. 한 번 더 들어오는 자는 한 번 더 들어놓기가 쉽지. 어디에 들어놓을까?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해요. 이 경계하면은 농업경영한다는 뜻이야. 농사 짓는다는 뜻입니다. 농업경영한다. 또는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하죠. 매도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죠. 농업경영한다,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행강제금 때리면 안 되잖아. 잘 보세요. 이 그림 잘 봐야 돼.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나고서야. 이게 지나고서입니다. 지나고 나서 3년입니다. 이 기간이 3년이죠. 3년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합니다. 자, 이걸 처분명령 유예기간이라고 그러죠. 처분명령을 갖다가 유예한다. 3년입니다. 처분명령 유예기간은 몇 년? 3년. 자, 경계를 해버리면 바로 경계를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 처분 의무 기간 중에 농업경영 하는 경우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하면 틀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에 걸립니다.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3년간. 그런데 3년이 또 길어? 한 번 들어놓았던 자는 또 들어놓기가 쉽죠. 근데 혼자 들어놓어? 듀엣으로 들어놓어? 옳지. 그런 건 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런 개그는. 그런 개그는 또 잊어버리지 않아요. 듀엣으로 돌림놀이 하고 있어. 돌림놀이. 저녁놀이. 듀엣으로. 발도 까닥까닥.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잘 보세요. 이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날로부터 이렇게 3년간 처분명령 유예를 하는 게 아니고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라고. 이 그림 잘 살펴야 돼. 그러나 이 처분명령 유예 기간 중에 이렇게 돼버리면 경계하지 아니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다.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경계하지 아니하면 이 처분명령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는 거냐 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야. 지체 없이 바로 처분명령 때려버립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걸립니다. 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요게 농지의 소유 파트에서 나오는 거고, 농지의 이제 이용 파트를 보면, 농지 이용 파트를 보면 이게 이제 대리경작 제도.
대리경작제도. 대리경작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이런 기간이 있죠. 임대차, 사용대차에 대해서 나오죠. 임대차, 사용대차 이런 내용이 나온다. 자, 대리경작제도다 이렇게 되었지만 반드시 대리경작의 이 대상은 반드시 유유농지에 대해서만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유유농지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해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휴경농지다, 뭐 협의 거친 농지다, 무슨 놈의 농지 전용 허가받은 농지다, 신고한 농지다, 일시사용 토지 허가를 받은 농지다, 뭐 이런 내용들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만 지정할 수 있다. 대리경작 지정 기간을 보면은 이 기간을 보면 따로 정함이 없다면 옳지 3년. 따로 정함이 없을 때 3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리경작 기간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대리경작자를 보면 경작자는 누가 되어지느냐? 바로 인근 지역에 있는 농업민이 바로 농업법인이 경작자가 되어집니다. 즉 예외적으로 또는 학교라든지 이런 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는 학교라든지 뭐 농업 생산자 단체라든지 뭐 이런 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학교, 공공단체 등 농업 생산자 단체, 농업 생산자 단체를 지정할 수도 있다. 단체 지정할 수 있고, 자 지정 방법을 보면은 원래 시장군수 구청장이 직권에 의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제 신청을 받아서도 지정할 수 있다. 사용료로 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사용료 납부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수확량에 있어서 수확량의 100분의 얼마? 옳지. 쌀 10짝이 나면 한 짝 줘야 돼. 토지 소유자나 인차권자에게. 한 짝 주자. 10짝 수확했으면 한 짝 주자. 한 짝 주자. 한 짝 주자. 한 짝. 두 짝 주지 말고 한 짝 주자. 임대차, 사용대차는 서면 계약이 원칙이지. 서면 계약이 원칙이죠. 자, 그래서 이게 시구면장에 확정일자 도장 확 받아냅니다.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다음 날부터 옳지. 다음 날부터 그럴 줄 알고 권리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럴 줄 알고 초등학생들한테는 엄청 먹히는 강의인데 이게 어른들한테는 안 먹혀. 이럴 줄 알고 재미없을 줄 알고 또 하나 개그를 제가 준비했죠. 자, 보전 파트에 갑시다. 농지 보전 파트에. 자, 농지 보전 파트에 가면 자, 첫 번째가 바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을 갖다가 지정하는 자는 누구게? 시도지사. 옳지. 시도지사. 이 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합니다. 승인 받아서. 자, 농업진흥지역의 구분을 보면 두 가지. 농업진흥구역하고 옳지. 농업보호구역하고 이렇게 되어지지. 농업진흥구역은 그림 잘 떠올려야 돼. 이 그림들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 농지 집단화. 농업보호구역은 농업환경보호, 농업진흥구역 용선 확보다.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저수지 등이 여기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라고 쓰였어. 이렇게 한번 보라고. 한국농어촌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였어. 돌멩이로 이렇게 흰 돌멩이로 해든지
진짜요? 한번 가봐. 자, 요게 농업용수보의 농업환경보호입니다. 농업환경보호.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농업진흥구역에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거, 행위. 요거 농업보호구역에는 뭘 할 수 있느냐, 행위. 농업진흥구역은 농사 짓는 일만 하는 게 원칙이지. 여기에는 농어가주택 들어올 수 있고 이런 데는. 단독주택은 해당 사항 없어. 단독주택은 이쪽에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는 농업보호구역은 이런 데 이제 라이브 카페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휴게시설 같은 거. 그것까지 들어올 수 있다니까.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 네? 그런 거 이따 체킹 한번 해보자고. 자,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농지 전용이 농지를 전용하겠다. 농지는 농사 짓는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농지가 아닌 농사 짓는 일 위에 다른 걸로 이용하겠다. 건물 짓겠다. 또는 도로 깔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용도로 이용하겠다는 거지. 다른 용도로. 예. 다른 용도로 이용하겠다. 전용하겠다. 하는 내용이 뭐가야? 전용. 농지를 전용하는 방법을 보면 세 가지. 허가받고 농지를 전용하고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하고 협의를 거쳐서 농지를 전용한다. 그러니까 협의 거치는 내용 자체는 주무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요자는 협의를 거치는 거야. 협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 거치는 거야. 원래 전용 허가권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야. 위임은 시험 문제 안 나와. 위임 가지고 뭐 위임은 안 나오는 거야. 요거. 자, 그러니까 허가받고 신고하고 협의 거치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체농지 조성을 위해서 농지 보전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 대체농지 조성을 위해서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죠. 납부 의무가 있다. 농지 보전 부담금은 납부 의무가 있다. 허가받고 신고하고 협의 거쳐서. 그러니까 꼭 협의 거쳐서 농지를 전용한다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거야. 농지 보전 부담금은 이게 가산금 제도가 생겼어. 가산금 제도가 생겨놓고 가산금을 해도 안 되니까 납부 안 하니까 중가산금 제도가 생겨났어요. 이 체납액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체납액에 있어. 체납금액의 100분의 3. 체납액에 이렇게 돼. 농지보전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은 굴러지. 그렇지? 체납금액의 중가상금은 1000분의 10이요. 여기는 3%, 여기는 0.12%인가? 1.2%인가? 1.2%지? 1.2%. 여기는 3%. 1.2% 중가상금 제도. 이 제도가 생겨났다. 자, 세 번째. 농지 타용도 일사용. 타용도 일시 사용.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을 할 때, 요때는 허가받고 농지를 타용도 일사용할 수 있고, 협의를 거쳐 농지를 타용도 일사용할 수 있다. 근데 신고는 없다고, 여기에는. 타용도 일사용은. 신고라는 말 없어. 근데 꼭 이 내용일 때는 타용도 일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뜬다고. 땡 걸려. 아시겠어요? 주무세요? 아니요. 간이간이 현장부대 체골.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농산물 유통, 간이 처리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간이간이 현장부대, 현장사무소, 부대시설, 현장부대, 채굴, 광물의 채굴 등이죠. 이렇게 갑니다. 채굴. 간이간이 현장부대 채굴. 이거 할 때만 허가받자, 협의 거치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지. 이거 위에는 아예 안 돼. 타용도 일사용 허가 안 나온다고. 이것만 허가 대상이고 협의 거치는 대상이지. 물론 협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의를 거칩니다. 누가 협의를 거치냐면 타용도 일사용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청장이.
간이간이 현장부대 채굴에서 타용된 일사용 기간이 있겠지. 기간. 그죠? 간이간이는 이게 7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필요기간입니다. 필요기간. 요건 5년이죠. 물론 연장도 가능하지만 연장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7년 필요기간 5년 이렇게 잡아가면 돼요. 간이간이 현장부대 채굴. 저거 위에는 아예 허가 안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시험장 가면 돼요. 자, 지금부터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자, 문제가 문제야. 자, 444쪽 가겠습니다. 1번. 적용 대상이 되는 농지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1번. 농지다.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개량시설. 토지 개량시설 밑줄 거예요. 지게 산다에서 개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개량시설 부지. 양수시설, 수로, 제방부지다, 뭐 농로다, 농수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부지는 농지로 본다. 개량시설 부지입니다. 지게 산다. 2번 들어갑니다.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밑줄 그어놓습니다. 생산시설 부지라고 써야지. 생산시설 부지에서 산자 동그라미 치고, 산자 동그라미 치고. 지게 산다. 자, 3번에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까지는 농막부지 있죠. 여기까지는 농지로 봐요. 하지만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초지는 이건 아니다. 해당사항이 없다. 초지 해당사항 없다.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일지초. 농지 아닌 거 일시사용. 몇 년 미만? 3년 미만. 지목 뒷산 떠올려야 돼. 뒤에. 지목이 이마이고 삽질 안 하고 형질 변경 없이 계란식으로 만들지 않고 지목이 이마이면서 토지 형질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감나무 2그루 심어놨다. 단연생 식물 재배지. 이런 건 농지를 안 본다. 지게 산다. 다는 일지초에서 초는 초지. 초지법상 초지. 농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뒷부분이. 4번은 판매할 목적으로 조경, 관상용 수목과 그 무목을 재배하고 있는 지목이 답인 토지. 뭐 답이다, 전답, 과다 이렇게 되어지면 무조건 농지입니다. 농사 안 짓고 있어도 농지예요. 유농지라고 하겠죠. 농지입니다. 5번 2010년 이후 계속해서 벼를 경작해온 지목이 잡정지은 토지입니다. 이런 게 농지로 보죠? 전부 농지입니다.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농지법령상 다음에 농지로 볼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1번 법적 지목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이용되는 토지 무조건 농지로 보죠. 이 니은번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단생식물 재배지 농지로 봅니다. 자, 디귿번 경작을 위한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시설부지 계량시설 부지죠. 계량시설 부지라고 써놓고 농지로 봅니다. 리얼번 고정식 원시 버섯집에서 비닐하우스 축사 간이 TV장 농막 등의 시설 부지죠. 자, 생산시설 부지입니다. 농지로 보죠. 농지입니다. 자, 미음번에 목초 정묘 인삼 약초 잔디 단생식물 재배지입니다. 이것도 농지로 봐요. 자, 비읍번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이 말이 빠져야 돼요. 조경 목적으로 식재했다. 이 묘목을 사와가지고 화단에 좀 심어놨다. 조경 목적으로 이렇게 되면 농지로 안 봅니다.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이 부분이 빠져야 됩니다.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이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이건 농지로 보지만 조경 목적으로 식재했다 해버리면 안 돼요. 자, 비읍번만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5개가 맞네요. 자, 3번 들어갑시다. 농업인의 범위 볼 수 없는 것은 1번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1,000제곱미터 이상 밑줄 거예요. 1,000제곱미터 미만은 주말 체험 영역이니까 맞죠? 자, 2번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밑줄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옥상에다가 330제곱미터 이상이 나오면 또 틀려요.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서 농작물 탄생식물 경작 재배하는 자 농업인으로 보죠. 3번 대가축 2마리, 중가축 10마리, 소가축 100마리, 뭐 닭 이런 것 등은 1000마리 이상 또는 꿀벌 열통이죠. 10마리 하면 곤충 채집됩니다. 10마리. 안 웃겨. 참말로. 이 나이에 좀 개그 좀 하면 좀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줘야지. 참말로. 나도 하고 싶겠냐고. 얼마나 나도 참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우울증 걸려. 우울증. 내가 이거 해놓고 진짜라니까. 아니, 성격 밝은 것 같아요. 안 그렇다니까. 우울증 심해. 나도
자, 이게 혈통. 진짜 안 믿네? 진짜예요. 자, 봐. 4번 봐. 4번. 자, 동그라미 4번. 농업경영을 통한 농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맞죠? 네. 5번을 보면 1년 중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게 농업종사죠. 농업 동그라미 치고 1년 중 9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축산업 동그라미 쳐요. 농업은 2글자 90일, 축산업 3글자 120일 이렇게 되죠? 내용이 크로스 됐지? 바꿔줬네. 5번이 정답이고. 자, 4번 숙제 냅니다. 똑같은 내용. 이거 기출문제예요, 선생님들. 4번 숙제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거 5번 들어가겠습니다. 농지법상 다음 가로반에 알맞은 것은 뭐냐? 자경이란, 자경 동그라미 치고 스스로 농사 짓는 자죠. 농사 짓는다 이 내용이에요. 농사 짓는 자가 누구? 농업인, 농업법인. 자, 그러면 농업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는다 그래서 OX. 발급받아야 된다니까. 발급받아야 돼. 농업이나 농업법인. 이거 안 받으면 이 수익권 이전 등기가 안 된다니까. 수익권 이전 등기 할 때 이거 제출해줘야 돼. 다 받는 거야. 당연히 나오겠지. 농지증에. 자, 자경이란 농업인이 농업인 네모였고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봐요. 농업법인이 네모였고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두 가지요. 스스로 농사 짓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단색 식물 재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죠? 2분의 1 이상이라고 써놓고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단색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자경이라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6번 문제 숙제 가겠습니다. 6번 문제 숙제 갑니다. 자, 7번 문제 봐요. 농지법률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농업인이란 밑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하겠죠. 자, 2번은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 네모 영농조합법인 밑줄 업무의 집행권을 가진 자 중에 3분의 1 이상 동그라미 별표 쳐요. 이겁니다. 이거 3분의 1 중요해요. 예? 자, 농업인 농업필사법인 농업필사법인 밑줄 긋습니다. 자, 3번 농업경영이란 네모 엮어놓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죠. 자기 계산이란 말은 무슨 뜻? 비용 부담입니다. 경영한다, 사업 경영한다는 말도 똑같죠. 자기가 비용 부담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경영이라 그래요. 자, 위탁경영 밑줄 긋고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농작업의 전부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밑줄 긋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사 짓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거지. 농사 짓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건물 짓는다. 무슨 놈에 거기다가 도로를 낸다. 뭐 이런 것들이 포장을 한다. 뭐 이런 것들. 자, 5번이 틀렸어요. 농작물의 경작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잡아주시죠. 자, 447쪽에 갑니다. 농지 소유 파트를 가겠습니다. 1번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 제한이 있죠. 관한 예의 규정으로 틀린 것은 뭐냐? 농지 소유 제한은 원칙적 폐지. 농지 소유는 소유상한은 원칙적 폐지됐어요. 소유상한. 농지 소유는 농사 짓는 자만이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기만 하죠. 예외 규정이에요. 1번 토지 수용입니다. 수용 동그라미. 어쩔 수 없죠. 농지 소유할 수 있어요. 농사 짓는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 2번은 매립농지 취득 밑줄 그었습니다. 농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사 짓는 자가 아니라도. 자, 3번은 지방공급법에 의한 지방공사의 사장 이렇게 됐네. 지방공사의 사장 하면 개인이 아니. 그렇죠? 이건 또 해당 사항이 없죠. 농지적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자, 지방공사의 사장이 농지적 협의 완료했다. 농지적 협의 밑줄 그어놓고 협의 동그라미 쳐요. 잠깐만요. 이 내용. 농지적 협의는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거예요. 지방공사의 장은 농지적 협의가 아니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협의다 하는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지방공사의 사장은 허가를 받는 거지 협의 거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협의 거치는 게 아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보면은 4번은 농지를 농업인 주택과 마을회관 등이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 부지로 농지 전용 신고를 완료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상속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겠죠. 네. 자, 3번이 틀렸네. 자, 2번 보면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1번은 농지는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원칙이죠. 원칙이라고 써요. 경자 유지는 원칙이죠. 자, 2번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이 아니면서도 경자 유지는 원칙에서 배제된다는 얘기죠. 예외 규정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상속 동그라미 쳐야 돼요.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을 하지 아니한 자 밑줄. 농업경을 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한 자는 해당 사항 없어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죠. 1만까지 1,0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돼요. 까지 미만이. 자,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로 바꿔놓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8번. 자, 4번. 8년 이상 농업경영한 후 이농한 자 밑줄 긋습니다. 1만 제곱미터까지죠. 밑줄 긋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농지를 임대나 사용대 하는 경우에는 3사에도 불구하고, 즉 상속과 이농농지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임대하는 기간에. 그래서 농사 짓다가 이게 도시로 이주하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예전에 시골에 가지고 있어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어요. 임대하고 사용돼야 하니까 계속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면은 농지 소유, 숙제 한번 해줘. 할 수 있으니까 3번도. 주말 체험용농을 할 때는 이건 세대원 전부 합산하는 거예요. 각자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죠. 자, 3번 숙제, 4번도 숙제, 4번 기출문제입니다. 4번 기출문제. 자, 5번 조그만하게 X 합시다. 뭐 이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 자, 6번 한번 볼까요? 6번 기출문제죠. 6번 기출문제. 자, 6번 보면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 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총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 농지 소유 상한제 원칙적 폐지. 원칙 폐지됐어요. 원칙 폐지. 틀렸죠? 1번 틀렸다. 소유 상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2번을 보면은 8년 이상 농업경영한 후 이농한 자 밑줄 거요.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만 제곱미터까지. 이농농지 맞죠? 자, 3번 갑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 밑줄 거예요. 맞네요. 자, 4번은 농지 소유관에서 농지법에 정한 경우에는 특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 소유는 이 경영자 원칙에 의해서, 소유 원칙에 의해서 아무튼 경작자가 아니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은 농지법에서만 나오고,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에서는 민법에서 정한다는 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농지법에서만 기울되고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5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은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 포상금 제도, 토파라치 제도를 기울여 놓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7번 문제 보면 주말체험용농이죠. 문제 좋네요. 자, 틀린 것은 뭐냐? 1번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말체험용농을 위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예, 맞는 내용입니다. 도시민도 주말체험용농을 위해서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자, 2번을 보면 총 1,000제곱미터 미만 밑줄 거예요. 농지 소유할 수 있어요. 1,000제곱미터 이상 해버리면 농업인의 정의에 해당이 되니까요. 자, 3번은 주말체험용농 밑줄을 그어놓고 위한 농지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작거리 제한, 원칙적 폐지입니다. 우리 통작거리 원칙적 폐지돼요. 예? 통작거리 있죠?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농업인들도 전부 다 트럭이 있고 자동차도 있어요. 그래서 통작거리 이거 원칙적 폐지됐어요. 원칙적 폐지됐다. 통작거리 제한. 통작거리 제한. 통작거리 제한이 없어졌어요. 이거 원칙적 폐지됐다.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파트에서만 딱 하나 나와 있다. 토지거래 허가 파트에서만 농업인이 농사짓기 위해 30km 이내 농지 취득할 때 이건 허가받고 취득하는 거죠. 그냥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거 30km 이내는 밑줄 그어놓고 토지거래가 아파트에서만 남아있고 통작거래 제한은 원칙적 폐지됐다. 라는 거예요. 3번. 틀렸네요. 자, 주말체험명령 해당 사항 없습니다. 통작거래 제한 안 받아요. 4번 들어갑니다. 주말영농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처분 의무를 부담한다. 주말체험영농 이 처분 의무 부담하는 거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네, 해당이 됩니다. 주말체험영농은 약방의 감추다. 빠지는 곳이 없다.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가. 자, 5번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임대, 사용대 계속 소유 가능하다 하면 무조건 맞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더 풀어보죠. 농지법령상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고 1번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산해서 합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 및 줄거에 소유할 수 있죠. 자, 3번 농지를 취득하려면 주말체험영농도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농지증 발급받아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4번 소유농지를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전용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 주시의 이렇게 되어집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밑줄 그어놓고 예, 맞는 내용이에요. 자, 5번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 동그라미 쳐요. 징집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1년 이내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징집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처분 사유가 아니야. 처분 사유가 아니고 임대나 사용대 또는 위탁경영 사유입니다. 거기다 써놔요. 징집 동그라미 치고 위탁경영 사유, 임대, 사용대 사유 이렇게 써놓습니다. 징집이다 이런 말 나오면 깜빵 부치소에 간다는 거나 뭐 이런 거 나오면 위탁경영이나 임대, 사용대 사유에 해당이 되지 처분 사유가 아니야. 처분 사유 아님. 위탁경영 사유, 임대, 사용대 사유라고 써놓고 가로 열고 처분 사유 아님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렸어요. 자,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농지법령상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요거예요. 판교 경매증 전화주기 15개 비춰. 거기에 해당되는 게 3번이야. 농지증 허가받은 농지. 당해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받아야 된다. 자, 3번. 자,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농업법이나 합병. 예, 이게 이제 우리 회사의 합병이라는 것 자체가 포괄승계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서 농업법이나 합병 이게 회사의 합병이라고 포괄승계한다. 농지증까지 승계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상속 해당 사항 없고 동그라미 치고 3번 주말체험영농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협의 동그라미 치고 이건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니고 공유농지 분할 밑줄 그어놓고 이게 내용의 변경이 아니고 형태의 변경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이건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자, 3번만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11번, 12번, 13번 전부 다 숙제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거. 자, 숙제 들어가고 14번 문제 한번 봅시다. 14번 문제. 농지 취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소재를 관한 시군면장에 농지증 발급받아야 된다. 시군면장 미치고요. 맞죠? 이걸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꿉니다. 자, 2번 농업법이나 합병 동그라미 쳐요. 이 회사의 합병입니다. 포괄승계죠. 농지증까지 포괄승계했다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면 틀립니다. 땡 걸려버렸다. 자, 2번이 틀렸죠.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 3번은 농지증을 발급받으는 자는 농업기획계획서 밑줄 그어 작성해서 발급 신청해야 된다. 자, 4번 갑니다. 농업기획계획서의 취득대상 농지 면적 밑줄 그어요. 농지 면적 밑줄 농업기획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 밑줄 먼동이죠. 농업기획 장비 시설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밑줄 먼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5번 갑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증을 첨부해야 한다. 농지증 첨부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예, 맞아요. 이래야 소유권 이전 등기 된다니까. 자, 좀 쉬었다 합시다.